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카르티에 브레이슬릿과 람보르기니로 가득한 햄튼의 엘리트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그리고 조란 맘다니의 믿기 힘든 부상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운동 수업을 넘어 뉴욕 햄튼 지역의 엘리트 피트니스 문화가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지위 경쟁장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햄튼의 어느 이른 아침, 포뮬러 X 메러디스라는 운동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한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붉은 조명이 깔린 스튜디오 안, CEO, 인플루언서, 전업주부들이 35도가 넘는 뜨거운 방에서 발목에 웨이트를 차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수업에 $55를 내고 들어와 있지만 그곳에 깔린 요가 매트 위에는 단순한 운동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카 운동화, 온 러닝 운동화, 스플릿 59의 스판덱스 세트, 그리고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과 저스트 앤 클로엘로 골드 브레이슬릿,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테니스 브레이슬릿까지. 이곳은 운동장이자 보석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햄튼에서 이런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지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뉴욕에서 금융업을 하면서 피트니스 블로그를 운영하는 27세의 캐롤라인 켈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방을 소유한 것과 같아요. 그녀는 햄튼스의 운동 수업 가격을 실시간으로 정리해두는데, 보통 수업료가 $50를 훌쩍 넘고 트레이시 앤더슨의 수업은 $75, 개인 레슨은 수백 달러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햄튼의 운동 강사들 중에는 트레이시 앤더슨과 피지크 57 출신의 메러디스 셔메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신처럼 추앙받는 존재인데 그녀의 수업은 노동절까지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운동 문화는 지금 하나의 골드러시를 연상케 합니다. 많은 강사들은 2024년과 2025년 여름이 역대급으로 붐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 민감성 검사 브랜드 파운드리의 설립자 39세의 크리스틴 몰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공간들은 정말 치열해요. 그녀는 사우샘프턴에 살면서 경쟁이 치열한 두 수업을 연달아 듣기도 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다음 주 수업을 예약한다고 전했습니다. 햄튼스의 피트니스 공간들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사그하버와 사우샘프턴의 웨이브 웰니스에서는 크라이오 슬리밍과 크리스탈 테라피 같은 수업과 트리트먼트를 제공하고, 몬타게 퓨즈하우스는 적외선 가열 수업을 선보입니다. 사그하버에는 북극광의 생생한 에너지를 모방한다고 주장하는 노르딕 스트롱 팝업이 생겼고, 인기 서킷 트레이닝 수업인 세비지 바드의 본거지인 포스트하우스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소울사이클, 포워드 스페이스, 포르마, 그리고 트램블 같은 유명 스튜디오들과 가까워 언제나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이 헛간들, 즉 스튜디오가 들어선 건물들은 원래 감자 포장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39년 전 수잔 번사이드는 햄튼의 오래된 목조 건물을 사서 물 배달 사업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버스 회사에 임대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부터 운동 스튜디오가 하나씩 들어오더니 2007년 소울사이클까지 들어오면서 지금의 엘리트 피트니스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 브룩 번사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급 패션과 고급 자동차를 갖춘 감자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패션도 중요시합니다. 트램블 매장에서 알로 요가나 비비드한 바이탈리티 브랜드의 옷을 고르고, 트레이시 앤더슨에서는 원피스 레오타드, 포스트하우스에서는 세트 아이템과 $125짜리 스웨트셔츠를 입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운동 후에는 프라다의 털 샌들로 갈아 신고 샤넬의 라피아 토트백에 물병을 넣는 모습도 흔합니다. 까르띠에, 데이비드 유르만, 반클리프 아페레엘로 골드 팔찌와 목걸이가 반짝이는 건 기본입니다. 더 헛간에는 라 에노베세라는 주얼리 부티크도 있어 소울사이클 팬들을 위한 RID 금목걸이나 SHROM 펜던트, 그리고 목걸이 같이 순자산이라 촉 긴 모자를 팝니다. 이곳에서 쇼핑을 즐기는 엘리 샤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햄튼 시크 굿즈예요. 엘리트주의의 상징이라 입는 걸 좋아해요. 결국 이곳은 운동, 패션,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밤의 클럽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번사이드는 말합니다. 서프로치에서 칵테일과 랍스터 샐러드를 즐기는 사람들도, 헛간에서 커피와 피트니스, 스무디를 즐기는 사람들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길 원하고 수업 중에도 셀카를 찍지 않으면 그날의 운동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과 람보르기니가 가득한 햄튼의 운동 수업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피트니스 공간을 넘어 자신만의 지위와 라이프 스타일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아주 놀라운 정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마치 영화 같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조란 맘다니의 이야기입니다. 조란 맘다니는 올해 33세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주의를 표방해왔고, 이번에 뉴욕 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며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당내 승리를 넘어 뉴욕 정계 전체의 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맘다니의 학창시절 이야기는 조금 색다릅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급 부회장 선거에서 학생들에게 무료 주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뉴욕 시민들에게 훨씬 더 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버스 운행, 무료 보육, 임대료 동결까지. 그는 곧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선에서 그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비롯해 경험 많은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민주당 기득권층은 충격에 빠졌고 그의 승리를 두고 이제 민주당의 기반이 더 젊고 이념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재계 엘리트들 역시 맘다니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하며 수백만 달러를 들여 공격 광고를 내보냈지만 그의 돌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맘다니는 종종 무슬림 전통 의상을 입고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빌 클린턴, 노조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쿠오모를 지지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선거 전략가는 지금은 옷을 벗은 황제의 시대라며 기존 권력자들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맘다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할머니를 위해 랩을 만들고 중학교 때는 가장 큰 미소를 가진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고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도시정책 교수인 미첼 모스는 그를 사람들을 연결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모스 교수의 학생들도 맘다니의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그의 진정성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뉴욕의 유대인 커뮤니티 일부는 그의 과거 발언을 두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의 베테랑 전략가이자 라비닝크 셰인코프는 우리가 알던 유대인 뉴욕은 끝났다며 절망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 시장인 에릭 애덤스는 맘다니를 네포 베이비라 비판했습니다. 그는 맘다니가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계 영화 감독인 어머니 덕에 얻은 특권층 출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맘다니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나 7살 때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였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싼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를 공동 설립했고 졸업 후에는 주택 상담사로 활동하며 남아시아계 저소득층을 도왔습니다. 또 그는 래퍼로도 활동했는데 할머니를 주제로 한 난이라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18년 미국 시민권을 얻은 그는 카튼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하원 당선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퀸즈 에스토리아 지역구에서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맘다니는 이번 선거에서 무료 버스 운행, 임대료 동결, 무료 보육, 공공식료품점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며 사회주의 뉴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선거운동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그는 뉴욕 전역을 직접 돌며 시민들과 소통했고 SNS에서 재치있고 솔직한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가 그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고 그는 지하철에서 망고 라시를 마시며 투표 시스템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선거 당일 그는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쿠오모는 예상보다 빠르게 패배를 인정했고 뉴욕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뉴욕 시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주 정부의 지원 없이는 그의 공약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지원을 막는 등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지지자들은 그의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캠페인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그의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욕 정계를 뒤흔든 조란 맘다니의 믿기 힘든 부상 이야기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